방송 녹음 이후 상포 지구 특혜 관련 수배자 중 한 사람인 Y사 대표 김모 씨가 일선에서 검거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다음 방송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포 추격 오늘 7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여수내통 오병정 국장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송하진 시의원님 오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하진입니다. 저는 솔샘소리 진행자 정병진입니다. 자, 오늘은 시민협의 박성주 국장님이 좀 자리를 비우신 틈을 또 이제 송하진 의원님께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7번째 추격기를 하는데 오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 의원님은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간사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10분 발언을 통해서 거의 좀 폭탄 발언을 좀 하신 이력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어볼 것이 많은데요. 일단 그것부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부터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상포 특위 활동을 해서 그동안에 6개월 동안 했던 내용을 보고서도 채택이 됐고, 또 고발, 또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부결되었고, 그래서 상포 특위 활동이 이제 접어들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할 일이고, 본연의 특위에서는 이제 업무를 다 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선거철이 임박하다 보니까는 선거에 지금 열심히 열중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예. 이렇게 시간을 냈군요. 네네. 이전에는 미평, 둔덕, 만덕, 시전동 이렇게 자선거구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운동 하니까 이번에 출마하시네요? 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어요? 예비 후보는 지난 29일 날, 3월 예. 29일 날 184회 임기 끝나고 30일 날, 뒤에 30일 날 바로 제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예비 후보자. 그리고 이제 신분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미평, 둔덕이 이제 미평이 일부 나눠졌잖아요? 네. 여서 문수 미평으로 됐는데, 거기가 나선거구인가요? 다선거구인가요? 다선거구입니다. 그러면 다선거구로 이번에 신청을 하신 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 미평을 기반으로 뒀는데 이번에 이제 미평하고 또 지역구가 개편이 됐습니다. 여수 문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거절을 며칠 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그리고 소속이 무소속이에요? 예, 저는 4년 전에도 무소속으로 제가 입후보해서 네. 또 우인 좋게 이번에 그러면 연임에 도전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에 무소속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어요. 선거 대선 앞두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실에서 무소속이지만 홀로 제가 지지선을 하고 또 선거운동으로 등록해서 열심히 또 운동을 좀 했습니다. 궁금한 건 네. 무소속으로 남아있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민주당에서? 텐데 민주당이랄지 그러니까 민평당이랄지 콜이 계속 왔을 건데 러브콜이. 아이고, 제가 그런 능력은 못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지금 정치라고 하지만 생활정치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줄곧 지금 저는 관계 정치보다는 예. 가치 정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총선이라든가 대선에서 제가 우리 지역에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는 제가 지지해오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드렸고, 또 그러나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계기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하고자 해서 생활정치인으로서 정당과 관계없이 무소속으로 예. 저는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이 지역에 명주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민평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않다고는 벌써 없습니다만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저는 시민만 바라보고 무소속을 고수했습니다. 거대 정당이 휘둘리지 않고 시민만 바라보겠다. 네네네. 예, 좋습니다. 시민정치에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지나가 보니까 소속 정당이 필요 없다는 학자들 논란도 전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그런 게 필요가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전에 한나라당이 몽땅 다 차지한 어떤 지역,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몽땅 다 차지한 어떤 지역, 그럴 때 보면 지역정치는 무소속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학자들 의견도 동의합니다. 있었고요. 그리고 소속 정당을 하자 말자 하는 논란도 국회에서 있었잖아요. 네네. 네. 저도 한 4년 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또 무소속 의원으로서 또 활동하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정당 정치 영매이다 보니까는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또 정당 정치하고 또 지방자치 시대에 단체장하고 같은 정당이 돼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견제라든가 감시, 대안을 제시 못 하는데 그래도 또 이 무소속이란 또 대세론 쪽으로 거기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견제세로 갈 수 있는 예. 무소속 시의원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 활동하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눈에 가시 같은 정말 그 아픈 데를 많이 건드리셨어요. 특히 그 상포지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거의 핫 이슈로 돼 있고 시장님의 연임이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특기의 간사를 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상포특기 간사. 예, 서로 안 하려고 맡게 된 그랬죠. 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렇습니다. 이 특위가 정말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 위에서도 특위 구성 자체부터 반대에 부딪혀서 정말 그 출발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사실 저도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한 3년은 예결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예결위를 신청했는데, 또 저는 예결위에서 안 됐고, 예. 또 남들이 싫어하는 특위로 갔어요. 또 사실은 특위도 들어와서 또 간사도 저는 맡기도 싫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험난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의원들도 보면은 특위 활동하면서 또 전문성도 없고 비전문가고 예. 이 분야에 또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롭게 다 공부해야 되죠. 관계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책무를 가지고 또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밝혀지지 않았던 뭐 경찰 조사라든가 뭐 예. 7개월 동안 경찰 조사가 있다고 했는데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도 상당히 특위에서 성과를 냈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시의회가 그나마 그 보고서 채택까지 불발이 될까 우려를 했는데 그나마 그거는 채택을 했어요. 네네네. 예. 그러나 시장과 관계 공무원 고발 건은 부결됐습니다. 네네네. 아쉽게도. 결과가 채택에 대해서는 어때요, 의원으로서? 그럼 뭐, 특위활동 결과보고 채택은 우리 26명의 의원들이 어찌됐든 찬반에 갈려서 하여튼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예. 특위활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채택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포지구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만큼 매우 복잡한 구조였고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우리가 서류를 검토하고 또 서로 관계 토론도 하고 공무원들 토론도 하고 또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도 구해보고 회의만 해도 뭐 여러 차례. 그렇죠. 한 18차례나 됐을까요? 예. 그다음에 또 관계자들 또 인터뷰도 하는 결과 아마 여수의 특위 사상 이런 좀 전무후무한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한 것을 저희들이 특위에서 또 발견했고요. 그러면 특위 활동하시면서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에 안 드러났던 것을 새롭게 밝혀낸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찝어주시죠. 글쎄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 절차상의 문제. 예. 우리 특위에서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든가 인사상의 문제 이런 것은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사항이고, 우리 특위는 본연의 행정 절차상의 확인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뭐 공사에 대한 부실 문제라든가 관리감독 문제라든가 또 사전에 뭐 조율이 되지 않았던 조율을 해서 했던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사실상 몰랐던 부분이 속속히 좀 드러났죠. 예. 그러니까 그냥 특혜 의혹 이렇게만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확인이 됐네요. 그렇죠. 지금 특위에서 본 것은 업무 주체 지금 관계 당사자가 예. 우리 지평부에서는 줄기차게 지금 원소속인은 삼부토관하고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보면 여수 국제자유도시 개발하고 예. 우리 지평부하고 모든 업무를 했다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분일했던 부분들이 서류상으로도 다 나와 있고 예. 또 삼부토건이라든가 건설회사라든가 또 국제개발의 내부자 간의 그 같은 증언을 이해 보면은 서류상으로 보면은
명백히 드러났던 사실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말이죠, 이제 그 고발건은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민협이 이제 나서서 네네.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고발건 부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상포특위 간사로서 또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짚고 한번 넘어가죠. 처음에 저희들도 뭐 고발건에 대해서 결과보고 채택도 좀 안 되지 않나? 안 되지 않냐 그런 음. 여론이 팽배했거든요. 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10분만을 통해서 우리 의원 25명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을 했습니다.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하고. 울맹이서까지 해서 아, 이것은 우리 최소한 고발건은 처리돼야 된다. 아니 결과 보고서는 채택이 돼야 된다. 네, 예. 그렇군요. 고발건도 어떻게 보면은 결과 보고서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는 결과 보고서 채택된 것만이라도 저는 예안을 삼습니다. 고발건 부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결된 점. 그래요. 저 고발건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행위 절차상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 때문에 관계 속에서 잘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다 했다고 봅니다. 예. 의회가 뭐 수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라든가 검찰, 법원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시의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시의회는 이제 말하자면 인증을 한 거고 고발이야 뭐 시민들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효과인데 다만 그러니까 이제 시의회가 관리에 이제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서 그걸 공신력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안 된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또 시의회가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대기관이기 때문에 예. 또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사실이 확인돼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채택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떻겠습니까? 26명의 각각의 의원들의 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또 존중해 줘야죠. 그러나 대다수 우리 시민들의 뜻은 어쨌든 상포지구가 우리 지역의 가장 민선 육계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이 왜곡되지 않고 진실을 밝혀지기 원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이번 이 상포지구 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1차 지금 관련 그 팀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구속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구속은 뭐 불발됐고,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시장님이 그 페북에다가 자신의 소회를 밝혔거든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글쎄요. 이제 나름대로 또 시장님께서 이제 소회를 밝히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겠습니까? 또 시장님 또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어서 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시민들의 정사하고는 예. 맞지 않냐. 개인의 일탈 네.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뭐 시는 별 여기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났다. 이제 검찰의 수사도 이제 이 정도로 일단락이 됐다는 식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고. 예. 또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역에 지금 시장이 연임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여수 30만 시민들의 좀 불행이고, 음. 또 우리 지역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이라서 연속성이 돼야 되는데, 지도자가 한 번씩 바뀜으로써 행정에 좀, 물론 연속성이 있겠지만은, 예. 또 사업이라는 것이 구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공교롭게도 이번 일이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이러다 보니까는 뭐 정략적이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예. 지방선거가 이런 것을 없고 사실은 진실을 밝혀야 되고, 또 우리 시장님도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 떳떳하게 사실대로 해서 제대로 받고 심판을 받으셔가지고 이것이 진실을 밝혀주면 또 시장님 지지를 안 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시의원으로서 또는 그 전에 또 시민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검찰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좀 선거와 맞물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시장님으로서는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런 소회를 밝히시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시의회에서 아까 제가 폭탄 발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녹취록 관련 녹취록을 공개를 하셨다고요? 녹취록은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여수 국제개발
예. 그 Y개발 그 대표자하고 내부자 직원 간에 했던 녹취록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 그러면 거기라면 그 대표자라면 시장 보촌 조카 사이입니까? 뭐 그런다고 볼 수 있죠. 녹취 예. 내용을 보면은. 예. 아니,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네네.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정도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요, 그날 제가 우리 상부특위 마지막 날도 제가 그 보고서 채택권에 관련해서 우리 동료원들의 그 질의 답변이 있을 때 제가 충분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포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도 보면은 우리 여수시에서 어떻게든 그 행정행위인지 모르지만은 산부토건에다가 준공이인가 조건이 됐기 때문에 토지를 등록이라는 공문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지난번 한번 발표해드렸고, 그 해에, 즉, 10월 달인가, 그때, 또, 전남도에서 여수시에다가, 또 산부토건에다가, 무슨 소리냐, 준공 이행 조건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수시하고 좀 안 맞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 녹취를 내보면, Y개발의 내부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도시계획이 끝났다. 그래서 도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보수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또, 명분은 또 뭔 명분이냐면 그때 당시에 삼부가 IMF 제로 때 내부 경영이 악화됐다. 또 지금 사회적인 시스템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명분으로 가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명분을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보수로 가는 거 첫째. 그 다음에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선거 끝난 뒤로는 전혀 모른다.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그러는데 이제 이것은 사실관계는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녹취는 이 속기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또 믿어야죠. 이것을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 Y개발의 대표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장에도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형님이 크나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시장님이 오케이 했다.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다. 얘기를 했고. 그렇죠. 사전에. 시장님께서 또 좋은 아이디어라고도 했다. 아이디어라고. 요거 지금 녹취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내용을 더 이렇게. 만약에 이게 허위사실이면 또 허위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뭐 또 처벌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속기에서 법원에 있는 속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2015년 9월 10일 날 통화 내용입니다. 녹음 녹취 거기다 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받은. 그렇죠. 그것을 제가 입수한 거죠 지금. 그렇군요. 이거는 법정 효력도 있는 좀 증거 자료로.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내용을 좀 확보를 해서 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건 20년간 몇 년간 소유권 등기가 안 되다가 갑자기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는데도 삼부토건이 안 한 것이다. 그런데 삼부토건이 우리가 바보냐 그걸 못 얻게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시민회에서라든가 이제 만약에 시의회에서 특위에서 고발한다고 했을 경우 그 건이 맞냐 안 맞냐를 정확하니 가리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에 근거한다 그러는데 그 법은 맞아요. 하자마자 하는 것은 등기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 역시도 부대 조건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대상인 걸로 봅니다. 수사기관이 이건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저희들이 전남도도 방문해봤고. 경찰 조사는 전남도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업무를 도에서냐 시에서냐 하는 문제만이지 그 등기를 하냐 마냐 한 문제는 도에서 답변한 것으로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도의 업무냐 시의 업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의견 낼 수 있으되 그래서 도 감사도 이 부분은 그때 당시 도 관계자가 감사를 해봐야 될 내용이다. 그런데 이거 수사 중에서는 우리는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저희 특위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을 고발을 꼭 해야 되냐, 아니면 행정 기관이 우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되냐, 그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 감사 청구를 할 수 없다. 아, 그래서 이제 예. 고발하게 된 것이죠.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부과인한 것은 이제 조건부도 있고 또 의무도 있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현안인데 감사로만 해도 바로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 22년 전에 조건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매립지 조건부 준공을 이행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 시설은 시장 군수 지방 임사무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역용을 해서 한 거죠. 악용을 했어. 예. 자, 저도 이제 상포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좀 부실공사가 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현장 조사도 하셨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그 전에, 예.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입장을 한번 바뀌었어요. 19차례 걸쳐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부통이 그동안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토지 등록 안 했다. 그런데 명백히 우리 서류상을 보면은 전라남도가 2번 했고, 또 우리 여수시가 17번에 걸쳐 했어요. 그래서 19번에 걸쳐서 조건부를 이행을 해라. 이런 촉구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여수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뭐라 했냐면 19번 등록을 촉구했다. 거짓말을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건 중대한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하는 조건부 이행을 하라는 그런 그 공문을 보내놓고는 등록을 하라라는 공문을 보낸 것처럼 또 한 가지 또 예.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삼부통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2년 동안 뭐 했던 건 삼부통이 몰라서 못했다. 바보냐 얘기 나오고요. 우리가 바보냐. 근데 삼부통은 그런 논리거든요. 예. 우리 신청했냐는 게 신청해도 안 해줬다 그래요. 삼부통은. 그 녹취도 다 내용이 있으면 되겠다는데. 예. 근데 또 한번 봐보십시오. 19차례나 등록을 촉구했다는데, 그러면 굳이 돈을 7억 원을 들여가지고 중로를 이해하면 안 됩니까? 중로 안 하고도 토지 등록을 해줘야죠. 예. 그걸 이해가 가십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럼 처음부터 공사를 안 하고 토지 등록을 바로 해야지, 너희 안내를 해서. 예. 근데 왜 공사를 합니까? 중로만 꼭 꼬집어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7개 조건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잘 맞았냐면요. 2015년, 아까 보면 우리 녹취를 보면 9월달에 지금 그 통화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10월달에 10월 26일 날인가 3부 명령에서 국제가 우리 여수시에다가 토지 등록을 방한 협의 공문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11월 27일 날 15년 때 토지 상포지구 토지 등록 방안을 위한 검토보고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는 검토보고서죠. 그런 거 없이 해줘야죠. 그렇죠.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전에 아까 이 녹취 내용도 다 이렇게 명분도 있고 어떤 대안으로 해서 했던 내용들이 사전에 그 전에 다 어떻게 보면 조율이 되는 상태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실제 이런 것은 첫 공문이 10월달에 접수된 이후부터 했는데, 이 지금 아까 녹취 내용 보면 9월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전에 다 이게 해둬야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류를 정확히 검토하고 관계자를 정확히 수사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가 밝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이러저런 이제 어떤 문제가 커졌을 경우 지금 송하진 의원이 말한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이 불거져 가지고 또 지명수배자를 저희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명수배자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밝혀지고 큰 일이 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현재 민주당 내 후보들도 일부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어제 4일날 그리고 5일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여수시민협이 주철현 여수시장 공천시장을 공천심사에서 제해달라, 그를 요청한다 의견서를 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김유아 후보, 또 권세도 후보, 권오봉 후보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적폐청산을 하고자 하는 그 문재인 정부의 흐름, 예.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의 흐름, 박자가 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김 후보도 뭐 공천 배제 맞다고 생각한다. 예. 그리고 시민이 우선이고 법보다 민심인데 전에 자기는 인터뷰도 했다. 출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권오봉 후보도 친인척 관련 사항이고 설사
진위를 떠나서라도 예, 설사 뭐 법적으로 책임질 게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 그런 것은 크다고 본다. 그래서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에 자기도 동의한다. 그랬고 이제 권세도 후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한 입장이네요. 만약에 지금 지명 수배자가 잡혀서 이제 대단한 빅 이슈들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사건화가 커졌다고 치자. 예. 그랬는데 그것은 아직도 안 잡혔는데 뭐 몇 년 후에 잡혔다고 하자. 1년 후에 잡혔다고 그러자. 그런데 그에 관련된 시장이 시장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사건이 막 굉장히 커졌다. 그랬을 경우 또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냐.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친인척을 나와서 수사를 받게 해주고 예. 왜 그랬냐 하는 것을 정확하니 해명하고 그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예. 공천 배제해야 된다고 본다. 뭐 이런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주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당 내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당 내에서 총질을 하는 거 아니냐, 또 이게 해당 행위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은 이제 아직 의견 교환이 아직 안 됐고요. 예.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 이제 방금 취재한 바로 나타난 상황이니까 그런 공방들은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그 시민협이 공천 배제를 요청하는 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그런 의견서에 따른 각 후보들의 반응이 방금 우리 송하진 의원이 말한 여러 가지 정황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사건화가 돼서 큰 혐의들이 밝혀지고 그래서 시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지경이 된다 하면 선거하고 무관하게 예. 그러면 어떨 것이냐 이런 개연성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만약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은 네. 그런 일이 또 다시 재현된다면 네.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하는 것이고, 또 시정이 공백이 또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참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 또 그래 또 보면은 지금 상포 특위 과정에서 보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모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공영방송 나오셔가지고 임시 도로 부분 그걸로 임시했다. 도로를 해준 것도 이거 잘못이죠. 임시였다. 예, 임시 도로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어차피 공사할 거니까 예, 대충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총체적으로 임시란 없다, 도로에. 그렇지, 도로 임시 어디에 했습니까 그것을? 그런 게 임시를 하면 그것을 통제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본래는 어떻게 하게 돼 있었습니까? 원래 계획대로는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대로였죠. 중로 있죠, 중로. 중로 소로를 전부 다 맞춰야 돼. 중로 소로를 완전히 근데 제대로.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예.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개보수라는 개념이 예. 사실은 처음부터 공사를 개보수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관 사이즈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600mm를 갖다가 300mm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 놓고 나중에 이것을 설계를 변경합니다. 예. 설계 변경을 하루 만에 해가지고 뭐 중고까지 다 나지 않습니까? 이미 공사는 다 끝나버렸어요. 4월달에 다 끝나버렸는데 예. 처음부터 애초에 설계 변경이 없었답니다. 공사 건설업체 증언에도 그렇고 예. 실제 현장 가서 봐도 그렇고 그 부분이 단절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수가 배수가 돼야 되는데 배수가 안 되는 하수였다면서요. 또 가장 또 공방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을 누가 하느냐. 예. 줄기차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삼부토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지난번에 모 국장님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국제개발을 한다. 예. 국제개발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이 지금도 좀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작년 12월 30일까지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없어요. 예. 벌써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게 누가 주체가 되느냐 그것도 문제고. 예. 앞으로 이것이 그럼 지역사회에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약 한 130억에서 150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기반시설 누가 하냐 과연. 그것도 우리 심각한 또 문제라고 또 우리 지역에 또 고민거리가 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선주기 우리 주철인 시장님께서도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우리가 SNS라든가 보면 우리가 여수시가 소통 대상도 받았고 또 우리 또 시집행부에서 잘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한테 또 홍보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포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해남 문제였고
해결할 숙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예. 골칫덩어리 안 쓴 거죠. 예. 암덩어리였죠. 이런 문제를 사실은 먼저 우리 이현수 씨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면은 얼마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찌 보면은 내부장 안에 고소고발 사건에서 이렇게 원래 처음에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죠.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또 이것만 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감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은 더 공치사를 해야죠. 잘했다고 우리 해야죠. 20년 동안 뭐 했던 저기 현안 숙제를 해결했으니까 좀 그런 점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게 선거 국면과 맞물려서 좀 골치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거는 선거고 지금 이 비리 선거 없는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 그렇죠. 몇 년 전부터 22년 전부터 묶여왔던 것들이 차근차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 이거는 연관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참 우리 시민들이 또 구분을 했어. 예. 업무는 업무고 공과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선거와 연관되다 보니까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것이 참 우리 특이라 활동한다든가 또 우리 26명의 우리 시의원들 모두가 다 지금 마음이 무거웠던 심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겠어요. 예. 시의회로서는 당연히 할 일을 또 한 거고 시민들 단체랄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있냐 시의회 일 좀 해라 막 이렇게 다그치니까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또 비난도 많이 받으시고. 예. 저는 그래요. 이번에 보면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도 의식이 깨어있고 특히나 또 우리 지역사회 시민협이라든가 정치개혁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공론화되고 됐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또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지역으로 변화야 되려면은 의식이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이 예. 같이 함께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된다 지금 생각합니다. 예. 항상 우리 사회는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죠. 네네네. 예. 진통은 있지만은 이러한 진통 속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그만큼 시민의식도 깨이고 또 다시는 이런 그 비리 의혹 없는 특혜 의혹 없는 네네. 그러한 또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합니다. 예. 우리 무소속 시의원 이번에 미평, 여서 문수지역 이번에 나오게 될 우리 송하진 의원 모처럼 이렇게 초대해서 하니까 참 좋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지금 이 상법 특임 좀 예민합니다. 예. 그동안에 보면은 지금 또 뭐 검찰의 고소고발도 있고 보고서 채택도 안 됐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수없이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러나 제가 인터뷰 요청을 자제했습니다. 예, 시민 한 사람이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이고 또 신중해야 되겠다. 예, 또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는 안 되고 하여튼 우리 시의회 안에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자제를 했고 그러나 이제 시의회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같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흔쾌히 좀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이제 상포 추격이 벌써 7번째 시간이 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시의회에서 간사를 하시고 관련 특히 역할을 하신 시의원을 직접 모시고 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튼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선거운동 해야죠.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깜짝 출연을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도 이번 6.13 지방선거는 어느 해봐도 의미가 상당히 부유한 바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습니다. 정당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역의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뜻을 모아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